현대의학에서 비만은 단순한 미용 문제를 넘어 다양한 만성 질환의 원인이 되는 심각한 질병으로 인식됐다. 이에 따라 효과적인 비만 치료법에 대한 연구와 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이며 최근 약물 치료와 수술적 치료 모두에서 유의미한 발전이 관찰됐다. 주사용 약물 치료제인 위고비와 마운자로는 당뇨병 치료 목적으로 개발됐으나 체중 감량 효과가 확인되면서 비만 치료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이들 약물은 비교적 간편한 투여 방식으로 체중 감소를 유도하지만 치료 중단 시 체중이 재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위소매절제술이나 루아의 위우회술과 같은 비만 대사 수술은 위장관의 구조를 변경하여 체중 감량 및 대사 질환 개선에 장기적인 효과를 제공한다. 두 치료법은 목표는 동일하나 접근 방식과 효과 지속성에 명확한 차이를 보여 환자 개개인의 건강 상태와 목표에 따른 신중한 선택이 요구된다. 위고비와 마운자로는 원래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된 GLP-1 수용체 작용제이지만 식욕 억제와 위배출 지연 효과로 평균 20% 이상의 체중 감량을 유도하며 비만 치료제로 주목받고 있다. 다만 약물 복용을 중단하면 대사 기능이 원래 상태로 돌아가 요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비해 비만 대사 수술은 위 용량을 줄이거나 소장을 우회해 섭취량과 흡수를 제한하고 장 호르몬 변화를 유도해 대사 자체를 개선한다. 평균 30% 이상의 체중 감량과 함께 요요가 적고 당뇨병 고혈압 등 대사 질환의 호전 효과도 입증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물어보죠. 위고비가 그러면 왜 이렇게 히트가 된 거예요? 처음으로 20%를 빼준 내과적인 치료. 이 다음에 나올 마운자로라는 약이 있어요. 25%에 도달했어요. 꿈의 영역이라고 그러는 수술이 아닌 거죠. 근데 수술은 30%, 미니멈 30%가 목표예요. 20%를 빼준 위고비가 있고 25%를 빼준 마운자로가 있고 30%를 빼준 수술이 있잖아요. 약간 애매하게 지금은 이제 겹치지 않잖아요. 이제 뭔가 겹치는 영역에 신약이 나오면 이건 써볼 만해요. 뭐 내가 돈이 좀 있고 요요에 대해서 인지하고 요요 오면 또 약 쓰면 되니까. 근데 아직은 수술과 위고비, 마운자로 이런 약제들은 갭이 커요. 요요 없이 수술에 근접하게 빠져준다면 해볼 만한데 수술 근처까지 빼줬다가 다시 찌잖아요. 근데 돈은 돈대로 또 몇백이 들었네? 그럼 제가 이제 수술로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위고비를 먼저 해보라 그러냐? 경험해 보시라 이거예요. 아직 마음에서 갈팡질팡 하시면 수술은 칼에 대고 전신마취를 하는 거니까 두려움이 더 강하죠. 약은 한번 해볼 수 있잖아요. 경험을 해보세요. 선생님 저 요요 없는데요? 그걸로 가시면 되고 선생님 저 돈만 쓰고 요요 왔어요. 그러면 이제는 수술이 낫겠다는 거 아시죠? 이렇게 해서 경험 후에 결정하게 하는 방법을 쓰거든요. 어느 게 더 좋다 나쁘다는 개인의 선호도나 개인의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어요. 물론 결과만 놓고 보면 수술이 낫죠. 실제 수년 혹은 수십 년간 다양한 체중 감량 방법을 시도했지만 실패를 거듭한 만성 비만 환자들이 많다. 식이요법, 운동, 그리고 여러 종류의 비만 약물 치료를 경험했지만 일시적인 효과에 그쳤던 이들은 결국 비만 대사 수술을 통해 새로운 삶을 찾았다고 말한다. 특히 일부 환자들은 GLP-1 계열 약물 복용 중단 후 체중이 다시 증가하는 경험을 하고 비만 대사 수술을 최종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비만 대사 수술을 선택하고 건강을 되찾은 한 환자를 만나본다. 안녕하세요. 저는 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부천에 살고 있는 24살입니다. 저는 이제 아무래도 40kg가 찌다 보니까 사실 다른 다이어트도 많이 고민을 해봤고 이제 거기서 다시 요요가 오는 바람에 이제 수술도 알게 되었는데 거기서 대사 수술이라는 거를 알게 되어서 이제 수술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숨 쉬는 게 되게 힘들었었어요. 예를 들어서 잠을 자러 가면 제가 숨을 너무 잘 못 쉬어서 중간에 깨는 경우도 많았고 아무래도 살이 많이 찌다 보니까 살이 많이 트거나 그런 경우도 많았고 이제 저는 이제 20대다 보니까 되게 이뻐지고 싶은 나이인데 살이 너무 많이 쪘다 보니까 주변 시선들도 되게 무서웠고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수술을 하기 전에는 한 달
한 달 정도 고민을 했었는데 그때는 별로 무섭진 않았어요, 사실은. 근데 수술 딱 당일 그 전날 정말 무서웠던 것 같아요. 사실은 수술하기 전에 이제 그만할까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수술을 하게 되면 더 좋은 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수술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저는 이제 위 소매 절제 수술을 받았는데요. 이제 처음에는 수술 종류가 굉장히 많아서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위소매 절제 수술은 이제 많은 분들이 접하는 수술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상담하러 왔을 때 원장님께서 위소매 절제 수술을 하는 게 좋다고 하셔가지고 위소매 절제 수술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 수술한 당일날에는 전 정말 많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너무 아프고 이게 내가 다닐 수 있는 정도일까? 이거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고민도 정말 많이 했었고요.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처음에 미음과 이제 두유를 마실 때 정말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살면서 두유랑 미음을 먹을 일이 거의 없으니까 그런 음식을 먹는 것조차도 너무 힘들었는데, 근데 이제 점차 먹으면 먹을수록 이제 제 모습이 변하면서 그게 좀 괜찮아졌던 것 같아요. 사실은 머리카락도 정말 많이 빠졌어요. 많은 분들께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는데 수술을 하고 나서 탈모가 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탈모 정도는 아니고 머리카락이 조금 많이 빠진다 이 정도는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자고 일어나면 숨이 안 쉬어지거나 그런 경우는 많이 줄었던 것 같아요. 좀 뭔가 그거 이외에 건강해지게 느낀 부분이 또 따로 있으신가요? 이제 살이 쪘을 때는 이제 친구들 만나는 것도 너무 무서웠고, 다른 사람들, 주변인들이 제 모습을 보고 평가하는 그 자체도 정말 무서웠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제 모습도 많이 망가지고 멘탈적으로도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지금은 많은 사람들도 만나고 이제 운동을 하면서 새로운 분들도 만나고 몸이 다시 좋아지는 과정이어서 더 최대한 이제 사람들을 만나고 더 건강해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전과 비교해서 삶의 질이 많이 달라졌다고 느끼시나요? 엄청나게 달라지진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주변 사람들 시선이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해요. 전에는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 옆에서 수근수근 거리는 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요즘에는 이제 수술을 하고 살이 빠지면서 좀 더 밝아졌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이제 조금 긍정적으로 많이 바뀌었다고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이 수술을 조금 더 빨리 알았다면 정말 빨리 수술을 하고 싶어요. 지금이라도 했다는 거에 너무 감사하고, 조금 더 기회가 된다면, 좀 더 빨리 했다면, 내가 이 수술을 지금 당장 알았다면 지금 당장 수술을 권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김정민 교수님께서 저 수술을 해주실 때 정말 많이 도와주셨고, 정말 고민이 많았는데도 저한테 항상 따뜻한 말씀으로 괜찮겠다, 잘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정말 이제 수술을 고민을 하시는 분들 중에 저희가 살 때문에 정말 고민이 많으신 분, 이제 밖에 나갈 때 정말 두려우신 분들, 그리고 나는 정말 노력을 많이 하는데 살이 안 빠진다 이런 분들께 정말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 수술을 함으로써 힘든 부분도 정말 많지만 좋은 부분들도 너무 많아가지고 그 부분에 생각을 해서 수술을 하시는 것을 응원합니다. 이처럼 위고비, 마운자로와 같은 주사제 치료와 비만 대사 수술은 각각의 장단점이 명확하므로 환자 개인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접근이 필수적이다.
약물 치료는 비수술적 방식으로 비교적 부담이 적지만 지속적인 투약과 재증가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반면 수술은 침습적 방법이라는 부담이 있으나 장기적으로 훨씬 더 큰 체중 감량 효과와 대사 질환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환자의 연령, 동반 질환 유무, 체질량 지수, 약물 복용 이력, 생활 습관, 그리고 치료에 대한 개인적 선호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 최종적인 치료법 결정은 반드시 전문의와의 심층 상담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각 치료법의 잠재적 위험과 이점을 충분히 이해한 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이 더 좋다가 아니라 내 몸에는 어떤 방법이 맞는지 아는 일이다.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나에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 방식을 찾는 것, 그것이 진짜 건강한 다이어트의 시작이다.